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 에스크로 대표 정현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도 돈을 버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내가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 이번에는 직장인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죠. 자, 신용카드 종류별로 공제를 해주는 비율이 틀립니다.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신용카드 15% 해줍니다.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분에 대해서는 30% 해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했다. 또 내가 교통카드로 사용을 했다. 이 부분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 300만 원까지 밖에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교통카드로 썼다라고 하면 공제 한도를 100만 원을 더 늘려줍니다. 네,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사용하십시오. 한 가지 또 대단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연봉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를 시작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얘기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카드 다 합쳐가지고 쓴 게 25%다.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내 연봉의 한 50% 썼으면 몇 프로 해준다는 거예요, 총액은. 네, 25%밖에 못 받습니다. 50%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연봉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 것이 유리할까요? 신용카드는 일반 체크카드나 현금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혜택들이 많아요. 뭐 포인트도 적립해 준다 그러고 마일리지도 적립해 준다 그러고 무슨 바이백을 해주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25%까지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그 수준까지 뭘 써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소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제율이 높은, 그죠? 신용카드 15%밖에 안 해주지만 이건 공제를 어떻게 해줘요? 30%, 4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어떻습니까? 세금적으로는 공제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어떻게 해요? 다른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소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 아들이 20살이 안 되고 또 뭐 부양가족으로 또 같이 사는 동거하는 아버님이 지금 노시고 계신다, 어머님이 노시고 계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네, 그분이 쓰시는 신용카드도 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노시지를 않고 요즘에 100만 원 이상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이 쓰시는 어때요? 신용카드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좀 유의 있게 유의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신용카드 공제를 안 해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차, 그죠? 자동차를 뽑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푼도 안 해줍니다. 물론 요새는 무슨 신차 카드니 해가지고요, 많이 이런 것들을 카드를 써가지고 신차를 구입하도록 하는 뭐 이런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해주겠다. 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유의하시고요. 중고차 어떠냐? 중고차 해줍니다. 10% 공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썼다, 이러면 어떨까요? 네, 10% 공제 혜택 있다라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국가는 신차를 사는 거는 그렇고 중고차를 사는 것만 공제를 해줄까요? 중고차 파는 사람들이요, 네, 자료를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고차 사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딱 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고차 파는 사람들을 꼼짝 말하죠. 지네들이 중고차 판 거를 신용카드로 다 긁었을 경우는 100% 자료 노출을 하게 되죠. 이런 의도 때문에 저는 아마도 중고차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으로 해주는 척하면서 자료도 확보하자,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제 연말정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